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압박 성공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현재 영국이 EU랑 유럽연합이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지금 빠져나오는 이 브렉시트를 어떻게 할 건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영국이 당연히 EU에 어마어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라면서 국민투표까지 해서 막 저지른 일이었는데, 이때 당시 처음에는 영국이 주도권을 가져서 나 이제 나갈 거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EU를 압박했는데, 어느 순간 영국이 이제 주도권이 넘겨줘서 EU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영국이 끌려다니는 상황이 됐어요. 2년 가까이요. 그러다가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와서 다시 어떻게 주도권을 이제 영국이 되찾아오면서 지금 유럽연합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아주 파란만장하죠.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10월, 11월 안에는 이게 어떤 형식이든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브렉시트 모르시는 분이 당연히 없죠. 이거는 뭐 뉴스 조금만 틀어보시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브렉시트 당연히 누가 했어요? 데이비드 캐밀런 총리가 이제 EU에 탈퇴할 거냐 마냐라는 거를 이제 정치적인 도박을 걸면서까지 국민 투표를 했는데, 원래 예상대로라면 당연히 영국이 EU에 잔류한다라는 거를 뭐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브렉시트 투표를 했을 거니까요, 캐미런 총리가.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결국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조금 더 앞섰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보면 압도적으로 앞섰으면 모르겠는데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캐미런 총리가 결국은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분이 누굽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였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뒷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뒷수습을 전혀 못했죠. 왜? 여기 보시다시피 압도적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탈퇴 이 의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가 그동안 발생됐어요. 2016년도에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6월달쯤에 투표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가 지금도 난리에 난리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가 처음에는 이제 브렉시트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의회에도 물어보고 국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도적으로 이걸 찬성하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도 압도적이지 않았고요. 결국은 비등비등했다라는 거는 여기의 말을 들어줘도 문제는 여기에서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결국은 모두의 의견을 조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적인 시스템에서는 이런 도박을 웬만해서 하면 안 됐었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뭐다라는 거를 이 영국이 다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조율이 안 됐죠. 어떻게 조율이 됩니까? 이쪽 의견을 들으면 이쪽이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뻔한데 당연히 이걸 또 누군가는 반발하고 이러니까 조율이 아예 안 됐어요. 결국은 이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제 이제 나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존슨 총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요 얘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뭔 얘기냐? 브렉시트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국민들과 조율을 했었는데 가장 크게 이걸 발목을 잡았던 거는 백스톱이었어요. 결국은 이게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일랜드라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영국, 그 다음에 EU, 아일랜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일랜드랑 영국이랑 사이가 정말 안 좋죠. 지난 몇 세기 동안 난리를 거듭했으니까요. 제가 이런 것도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 시스템상 이런 거 다 풀었으면 1시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냥 빠르게 패스를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아일랜드 땅에서 아일랜드랑 북아일랜드, 영국에 속해 있는 요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다면서 발생이 된 겁니다. 왜? 영국은 브렉시트를 해서 EU를 나가겠대요. 이제 문제는 아일랜드는
EU에 속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 북아일랜드는 당연히 영국에 속해 있으니까 EU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그동안 원래 이제 EU 협약, 이제 EU가 만들어졌을 때 국경을 철폐하자, 각 회원들끼리 라면서 이제 국경을 철폐했었는데, 문제는 영국이 나가버리면 여기 북아일랜드 이 경계선에서 다시 국경이 만들어지고 세관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발생되냐? 그동안 북아일랜드 분쟁을 통해서 아일랜드랑 북아일랜드가 난리에 난리를 거듭하다가 00년도, 90년도 후반에서 00년도에 이제 겨우 진정화시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리고 EU에 같이 가입을, 이제 영국 따로, 이 아일랜드 따로 가입을 하면서 이 국경이 어느 정도 무력화되고 세관이 무력화되면서 여기에 더 이상 북아일랜드 분쟁이 사그라진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여기에 국경이 발생돼도 뭐가 발생되다 하면 난리에 난리가 발생될 거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영국의 이 핵심 또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가뜩이나 EU와 이제 탈퇴하는데 협상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서 지금 백스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북아일랜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북아일랜드를 냅둘까 말까? 아니면 관세를 걸까? 다양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시나리오 4개예요. 첫 번째가 영국 플러스 EU의 관세 동맹. 북아일랜드를 뭐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북아일랜드 플러스 EU 관세 동맹, 아니면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관세 동맹인데 이게 또 소프트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완전히 배째라 하드를 할 거냐라는 얘기까지 요렇게 다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해볼게요. 어쨌든 이게 모든 이유가 아일랜드의 이 섬에서 북아일랜드, 아일랜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EU를 여기에서 탈퇴하는 영국이 어떻게 할 건지 다양한 이슈들이 그동안 발생됐기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거를 조율하고 싶었는데 안 됐고, 이번에 존슨 총리는 이제 요거를 아예 전공법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북아일랜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왜냐면 이게 국경이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난리가 나고 다시 북아일랜드 분쟁 요소가 발생될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이 이슈들이. 그래서 영국 정부나 영국 이제 국회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EU를 나가는데 이거 북아일랜드를 어떻게 지금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내가 떼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서 첫 번째 내놨던 대안이 뭐냐면 영국과 EU의 관세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EU를 나가기는 하는데 내가 북아일랜드나 이제 EU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관세를 맺어서 이 국경을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관세에서도 이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 EU죠, 여기가. 이게 문제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장점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서 EU를 나가도 EU와 관세 동맹을 다시 맺기 때문에 결국은 뭐 북아일랜드 이 백스톱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요 부분 오케이고요. 두 번째, 영국이 나갔는데도 관세 동맹이 맺어지니까 EU와 경제적인 체제는 역시 EU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EU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영국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이게 장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단점은 이렇게 되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왜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어요? EU에 있는 자국 시장, 이 단일 시장에서 내가 뭐 입김이 독일보다 세가지고 파워 있게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독일보다 약하고, 하지만 돈은 돈대로 뜯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단일 시장에서 이용을 하는데 또 손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단일 시장에서 나가서 그냥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살겠다라고 한 게 브렉시트잖아요. 근데 나가긴 나갔는데 관세 동맹을 다시 맺는다라는 거는 내가 EU에서 핵심 멤버도 될 수 없는데 관세 시장에서 또 EU만 좋은 꼴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죠. 여기 EU 단일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속할 수가 있어서 경제적인 이득이 보지만, 그러니까 이게 브렉시트를 찬성한 측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EU를 떠나서 우리 영국이 진짜 새롭게 다시 뭐 섬나라지만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브렉시트다라고 생각한 사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지금 난리가 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또 북아일랜드랑 EU만 관세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U는 일단 내가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나는 단일 시장에서 이제 나가지 않아요. 단일 시장은 너희들 니네끼리 하고 나는 영국 시장만 하겠다라는 게 원래 마인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발생된 거고. 근데 북아일랜드에서 여기 국경을 만들어버리면 이게 북아일랜드 분쟁이 발생되고 과거에 이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고 또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야, 이거 내가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북아일랜드는 따로 니네끼리, 아일랜드랑 니네끼리 그냥 EU랑 너네랑은 이제 관세 니네끼리 해라. 요거는 내가 용납하겠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EU에서 빠져나간 거고, 북아일랜드만 웃기게도 영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영임에도 불구하고 EU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체제가 지금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걸 또 브렉시트를 찬성한 측에서 또 용납이 안 되고 브렉시트 반대한 측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북아일랜드 분쟁을 통해서 영국이 피해 EU의 다양한 병크라고 하죠. 나쁜 얘기로. 그런 거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끌어안는 이유는 딱 깔끔해요. 이 땅이 영국령이고 영국 국가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내가 100% 당연히 북아일랜드를 포기한다. 이 정치적인 이미지, 이 나라를 아예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정치적인 이미지에서. 라는 거는 연합체제인 영국에서는 용납이 아예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랑 웨일즈랑 북아일랜드 이게 합쳐서 영국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나 경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북아일랜드를 이게 떨어져서 EU한테 내가 이쪽에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연합체제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좋긴 좋아요. 왜? 북아일랜드는 국경이 안 만들어지고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랑 아일랜드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왕래도 할 수 있고 이 이슈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국 체제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온 게 영국 북아일랜드 관세 동맹인 거예요. 요 얘기도 소프트가 있고 또 하드가 있어요. 일단 소프트만 얘기를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영국 나가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EU죠 지금.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문제잖아요. 근데 북아일랜드를 따로 똑 떼가지고 EU 니네랑 무역 협상을 하라라는 거는 연합체제에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렇게 유지하되 북아일랜드랑 영국이랑 관세 동맹을 해가지고 북아일랜드를 신경 쓰는, 쉽게 EU 아일랜드죠 여기,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영국, 요렇게 시스템 삼각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해피해피하게 다 EU 문제가 없잖아 라고 하는 게 영국의 요 생각인데, 요게 문제가 영국의 셈법이 뻔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EU가 이거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요게 편법이 있어서 그래요. EU가 단일 시스템의 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경 철폐를 한 거잖아요, 구조가. 근데 영국이 여기에 우회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영국이 여기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북아일랜드랑 관세 동맹을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문제는 북아일랜드랑 EU는 이게 지금 단일 시장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영국이 EU 시스템에서 제대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닌데 편법으로 여기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독일이 이렇게 있는데 독일이 분담금 어마어마하게 내죠. 그러니까 독일도 나 EU 돈 더 이상 못 내겠어, 나 나갈래. 다만 서독은 진짜 싫어하고 동독은 EU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동독만 이 관세 동맹에서 이게 서독과 동독 관세 동맹을 하고, 서독은 EU 탈퇴, 그리고 동독은 EU에 남는 거, 이렇게 영국처럼 할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서독에서 물건 엄청 만들어가지고 동독 관세 동맹에서 이상 없게 관세 최대한 빼게 하고, 당연히 동독의 물건은 EU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EU 입장에서는 EU의 단일 시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만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독일조차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는 EU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U가 이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만 좋은 얘기니까. 좀 길죠. 결국은 영국 북아일랜드 관세 동맹은 맞는데 이게 소프트가 아니라 이제 또 하드라는 게 또 있어. 이게 뭔 말이냐 요건. 북아일랜드 국경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북아일랜드가 뭐 분쟁이 나든 너가 나든 일단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영국이 EU로 나가는 판국인데 지금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뭔 소리를 하냐. 아일랜드 미안해요. 아일랜드에서 사시는 섬 여러분들. 뭐 옛날에 우리가 EU였을 때는 이렇게 단일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교류 국경도 없고 막 그냥 와라라 가라 하는 거 좋았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네요. 영국은 EU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도 자연스럽게 나가요. 뭐 설마 분쟁 나? 그러면 내가 군대 넣겠어. 라고 한 게 하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초강경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일랜드랑 북아일랜드의 분쟁 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뭐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찍어 누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아일랜드는 내 땅이니까 국경 다 만들고 여기 EU는 이제 네가 교류하려면 뭐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관세 니네가 하고 그다음에 북아일랜드랑 영국은 이제 역시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 뭐 관세를 붙이든 뭘 붙이든 북아일랜드한테 해피해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드.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뭐예요? 요 4가지 시나리오가 현재 있었는데 이게 모든 게 북아일랜드가 지금 이 아일랜드 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하냐가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발생이 됐었는데 4가지가요. 크게 봤을 때. 근데 이게 장점만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뭐, 우리가 더 싸울 필요 없잖아. 영국 국내 우리끼리. 그러면서 빨리 이제 이 브렉시트를 하자라고 이렇게 했을 수 있었는데, 이게 단점도 어마어마하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테레사 메이 총리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당연히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조율하고 막 이랬는데 선거에서도 뭐 져가지고 북아일랜드 뭐 이쪽 지지가 더 세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난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답 없는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영국이 계속 EU 눈치 보면서 EU가 유럽연합에서 영국아 너 도대체 언제 나가냐? 네가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해라. 우리는 뭐 이제 아쉬울 거 없다. 준비 다 했으니까. 네가 나가겠다고 했지 내가 민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는데 영국이 야 우리 좀 고민 좀 해볼게 라고 하면서 주도권이 계속 EU가 갖고 있었어요. 2년 가까이요. 근데 이게 이제 180도 달라져서 영국이 EU 네가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나 그냥 막 나가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영국이 주도권을 갖고 왔다 이제 생겼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존슨 총리가 영국 총리로 되면서부터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벼랑 끝 전술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 결국은 브렉시트 노딜이라고 해서 아예 뭐 답 없이 영국이 나가겠다라는 걸 지금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오게 된 거예요. 뭐 이것도 이득 보고 저것도 이득 보고 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것보단 이제 그냥 아예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야 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라는 왜 그런 의견이 많이 없냐?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왜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유가 있어요. 브렉시트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막 나갔으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금방 끝났을 거예요. 이런 이슈가 안 발생됐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 브렉시트가 5대5에 가까운 이 비등비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경책으로 못 나갔어요. 당연히 반발하는 세력이 오니까 어떻게 강경하게 나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율을 하면서 야 니네 의견 듣고 야 우리 요렇게 니 빼고 내 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율 있게 가자 라고 아니면 아예 브렉시트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물었는데 정말 많은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워낙 5대5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2년 가까이 진행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지쳐요. 왜?
야, 이거 투표를 해서 일단은 결과표는 이미 나와 있는데 브렉시트라고요. 지금 이게 과정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쪽도 맞는 것 같고 저쪽도 맞는 것 같고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결과는 이미 나왔으니까 야, 그냥 가자.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아예 내가 막 나가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한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돼서 목소리가 아예 집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쵸? 그러니 이제 아예 내가 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존슨 총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국 여왕한테 연설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 여기 이제 이게 왜 하냐, 영국 여왕이 하원 회기가 시작될 때 의회에 나와 정부의 주요 입법 계획을 발표하는 연설이 있고 뭐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제 꺼내 들었냐 해서 정치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요 얘기가 나오죠.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것이다 라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만약 의회가 10월 14일까지 정회를 하면 브렉시트가 아예 예정돼 있는 날짜를 정했다고 했죠. 그게 10월 31일이거든요. 여기까지 불과 2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가로막을 수 있거나 또 국민적인 토론이나 또 입법 관련된 내용이요, 이런 게 아예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예정일을 앞두고 유럽연합에서 지금 10월 17일에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 존슨 총리가 결국은 나 진짜 강경하게 나가겠다, 이거 목소리 한 곳에 몰겠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를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5대5였으니까 과거에. 그래서 반대가 목소리가 나와도 이걸 찍어 누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요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존슨 총리가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이유가 당 유럽연합이 야, 쟤네 이제 저러다가 이제 끌려다니겠대 하면서 주도권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니까 영국이 주도권을 다시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결국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연합이 영국이 이제 여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이 시장 싫어서 내가 못 해먹겠다라고 해서 나가는 쪽이 당연히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그게 주도권이 EU가 갖고 있게 된 거죠. 결국은 그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국은 애초에 여기에서 뭐 손해를 보겠다 뭐 보겠다라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투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도 국민들이 나는 EU랑 같이 한 배 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비드 캐밀런 총리가 어마어마한 진짜 수를 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국을 얽매이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주도권이 영국으로 돌아온 거고 EU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반대를 한 건데 이미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뭐 셈법을 뭐 계산을 다시 때려봐야겠죠.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결국은 이걸 또 설명을 하려면 처음에 이 브렉시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브렉시트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설명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하려니까 결국은 30분이 됐네요. 영국이 브렉시트 압박 성공이라고 제가 이 제목을 적었는데 이 내용 이제 거의 다 설명이 된 거죠. 브렉시트가 이제 처음에는 영국이 나가겠다, 이유를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나갔을 때는 주도권을 갖고 이제 뭐 멋있는 모습이고 뭐 나는 내가 알아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야, 세계 경제 위험한데 쟤네 아주 막 나가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야, 영국 쟤 생각도 없지 했네 하면서 EU가 니 언제 나가냐 라고 했었던 거, 그래서 주도권이 EU가 갖고 있었는데 다시 영국이 이제 이거를 압박을 성공했다. 누구 때문에? 존슨 총리 때문에. 존슨 총리가 이제 아예 대놓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압박이 지금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요거까지
설명을 했죠. 영국이 시작한 브렉시트 탈퇴가 이제 현실화가 됐어요. 그쵸? 영국 내부에서도 논의가 완벽하게 진행된 이후 발생된 브렉시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가 그동안 발생이 됐죠. 그중 대표적인 게 지금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백스톱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해서 2년 가까이 이 캐머런 총리가 뒤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열심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죠.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도 나가고 그 다음에 취임한 게 초강경파인 보리스 존스 총리예요. 이분이 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협상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갖게 됐죠. 근데 물론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도 EU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주도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모든 의견을 듣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오래 걸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오래 걸렸죠.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쳤어요. 이제 너무 많이 지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초강경 정책이 아마 진행이 돼도 어마어마하게 반발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5대5였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처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주도권을 되찾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 EU에 다시 압박은 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도권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EU를 완벽하게 앞질러서 밀어붙일 수 있는 영국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주도권을 찾은 상태에서 기한도 정해져 있죠. 10월 31일까지고 영국이 무엇을 더 얻고 손해를 얼마나 최소화시킬지가 이제 앞으로의 결국은 키포인트가 됐어요. 일단은 일은 저질렀고 이제 아예 강경책으로 나가게 됐으니까.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많이 길었어요. 요거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선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돼요. 구독만 누르시면 정보가 전달이 안 됩니다. 알고리즘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